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 자가 수리하는 전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SMD 바이크 V7 제품 이제 수리하는 거 영상 한번 남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증상은 유선 기어가 마모가 된 증상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저도 모터를 열어봐야지 100%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일단 증상이 있어요. 유선 기어 나간 증상과 컨트롤러로 인한 유사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누적 키로수는 23,569km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일단은 한 7,000에서 8,000km 정도 때 유선기어 마모로 유선기어 교체 수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5,000원, 15,000에서 2만 킬로 사이였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뒷바퀴를 통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못했어요. 지금도 아직 그때 원인을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유선기어 문제도 아니었고 컨트롤러 문제도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뒷바퀴 교체했더니 전혀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뒷바퀴를 유심히 봤더니 이제 가운데 축 있는 부분이 좀 찌그러진 느낌, 좀 변형이 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 외에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상 소음이 계속 발생됐어요. 뭐 주행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23,500km대 유선 기어가 또 마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소리로만 유선 기어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킥스탠드를 이용해서 뒷바퀴를 좀 띄우시고요. 자, 스로틀을 돌리시면은 굉장히 굉음이 발생이 되죠. 자, 이 소리가 보편적인 유선기어가 마모된 증상의 이제 소리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주행이 돼요. 이렇게 소리가 굉음이 나면서 소리가 그 굉음은 나지만 주행은 되거든요. 근데 주행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더 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소리만 나면서 뒷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복귀를 하던지 아니면은 최대한 가까운 샵으로 이동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말한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증상도 그 유성기어 나간 느낌의 유사 증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자, 일단 유성기어는 방금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뒷바퀴 동력이 전달된과 동시에 굉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력 전달이 멈출 때까지 굉음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앉아서 주행을 할 때도 파스 주행이든 스로틀 주행이든 똑같이 뒷바퀴 동력을 전달되는 순간부터 굉음이 발생돼요.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바퀴를 이렇게 킥스탠드 이용해서 띄운 다음에 공회전 시켜도 동력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굉음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굉음이 컨트롤러 고장일 때도 유사한 증상으로 나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컨트롤러 고장으로 유선기어가 나간 듯한 그런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컨트롤러 나갔을 때는 굉음이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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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끊어져서 나요. 근데 유선기어 나갔을 때는 드르륵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나죠. 그래서 좀 간격의 차이가 있다, 소음이. 그리고 출발할 때 좀 움찔움찔합니다. 컨트롤러 문제로 이제 좀 유선기어 나간 소리가 날 때는 좀 움찔움찔 스타트할 때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매끄럽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부드럽게 쫙 나가잖아요. 근데 컨트롤러 문제일 때는
이렇게 동력이 전달됐다 순간 끊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찔움찔 거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또 나갑니다. 네. 근데 유성기어가 나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력 전달은 계속 잘 돼요. 네. 완전 그 톱니바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어쨌든 바퀴가 돌아가요. 네. 굉음을 내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로 나갔을 때는 이제 평상시보다 속도가 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평상시보다 힘을 좀 못 낸다. 속도를 좀 못 낸다. 약간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륵드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멈췄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움찔움찔 거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그런 증상과 함께 드륵드륵드륵 이렇게 소음이 중간중간 끊기면서 나요. 그거는 컨트롤로 문제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대략 그렇다. 네. 나중에 이제 컨트롤로 그 증상이 보이면은 그때도 영상 한번 찍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주행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서 영상을 찍기는 사실 어려워요. 자, 일단 그렇고 자, 일단은 지금 뒷바퀴 탈거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배터리를 떼고 작업을 전원을 끄고 작업을 좀 할게요. 일단 그 전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공구는 이런 복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롱로즈, 예, 그리고 육각, 자 그리고 스패너 세트도 있으면 좋겠죠. 공구는 대략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제 각 이제 미리수 맞게 딱 필요한 치수만 있어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복사는 기존에 원래 이렇게 세트로 갖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기 전부터. 그리고 스패너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정비하다 보니까 필요함이 느껴져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몇 밀이에요? 여기 몇 밀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자전거마다 규격이 조금씩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MD 바이크 V7 같은 경우도 여기 뒤에가 초창기 모델이랑 후반 모델이랑 규격이 틀려요. 예, 그래서 본인 그 모델의 규격을 잘 확인하고 이제 공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잠깐 영상 멈추고 자, 배터리 제거하고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배터리 탈거하고 자, 핸들 쪽에 달려있는 뭐 핸들톳이나 자석 거치대 뭐 이런 거는 다 제거해서 자전거를 그냥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고 사실 혼자 점검할 때 그리고 점검이 처음이거나 이제 초반일 때 몇 번 안 해봤을 때는 자전거를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원래는 요번에는 자전거를 안 뒤집고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뒷바퀴 탈거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자전거를 뒤집었고요. 자전거 뒤집는 것까지는 제가 찍지 못했는데 자, 자전거를 뒤집을 때 좀 편하게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뭘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자, 일단은 자, 얘를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있겠죠. 평상시에 세워져 있겠죠. 자, 얘를 이렇게 눕혀요. 눕히고 그리고 자, 저쪽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통 거치대가 있잖아요. 예, 저쪽을 축으로 자, 이게 땅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 배달통이 거치대 있는 쪽을 축으로 땅에 대고 이렇게 돌려요. 그럼 뒤집어졌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자, 좀 좁아요. 작업실이 좁아서 일단은 좀 불편합니다. 제가 앞에 카메라를 두고 하기가. 자, 일단 1차로 해야 될 거는 자, 배터리 제거했고 동력 전달이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게 꼭 1번은 아닌데 자, 일단은 우선
모터 동력 케이블을 제거를 해줍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안 빠지네요. 자, 이렇게 빼주면 돼요. 얘는 그리고 SMD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 자, 이게 좀 케이블이 반대로 꼽을 수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들이 다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유독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그 다음은 다시 반대로 넘어가서, 반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 브레이크 캘리퍼, 네, 요거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캘리퍼는 제거를 안 해도 뒷바퀴를 떼는 데는 상관은 없는데, 자, 이거를 왜 떼주냐면요, 뺄 때는 상관없어요. 낄 때 힘들어요. 낄 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빼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자, 작업이 조금 불편합니다. 나사 같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놔두세요. 저는 그냥 대충 놔두는데, 자, 이렇게 캘리퍼를 볼트 2개 풀러서 떼버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잘못 누르면은 얘가 붙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한 거고, 자,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유압의 힘으로 붙어버리면은 이거 붙은 상태에서 이 간격 벌리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 사이에다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뭔가를 끼워 놓으세요. 뭐 케이블 타이를 하나 끼워 놓던지 하면은 물리더라도 좀 쉽게 벌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메인 너트를 풀러 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유가, 일명 깔깔이라고 하죠. 깔깔이를 이용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2mm 복살. 그래서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고, 여기 안에 이제 돌기화샤가 있는데, 돌기화샤는 손으로 지금은 고착돼서 잘 안 빠집니다. 자, 요 스패너를 이용해서 반대쪽을 풀어줘야 풀리겠네요. 요 스패너 이용하는 거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도 작업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잠깐 멈출게요. 이쪽에서 할 때는 또 카메라 각도가 안 보여서 잠깐 각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풀러줘야 돼요. 풀러주고, 와셔 빼주고, 자, 그리고 반대쪽 돌기 와셔 빼러 갈게요. 자, 돌기 와셔를 빼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패너로
자, 여기가 양쪽이 각이져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거는 10mm 스패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방향을 맞춰주면은 돌기 와셔가 이렇게 빠져요. 네, 이쪽에 돌기가 있어서 그냥 제 딴에 돌기 와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 뜻 없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쪽은 이제 뒷바퀴를 뺄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좁아서 지금 발에 공구가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 영상 다시 멈출게요. 자, 요번에는 다시 영상 높이가 높아졌죠. 자, 이제 여기도 반대쪽처럼 이제 작업은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바퀴를 그냥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을 체인 있는 쪽을 자, 다시 갈게요. 자, 체인 있는 쪽을 자,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영상에 다 안 나오네. 이게 혼자 하기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자,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손가락으로 뭐 별다른 뭐 락을 풀고 그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 왜 이걸 들어줘야 되냐면은 자, 이쪽 각도에서 찍어야 좀 보이겠네요. 자, 얘가 이쪽 부분에 바퀴 뺄 때 바퀴 축이 걸려요. 여기 축 있죠. 이 축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 모양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걸려서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손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터 축이 일직선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모터 축이 양쪽은 이제 단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은 또 나사선 약간 곡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빼기 전에 이쪽 부분을 이 바디 쪽이랑 면일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팬으로 각도를 맞춰주면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첫 작업할 때는 이게 고착이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바퀴를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쪽은 이렇게 좀 들릴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이쪽을 체인 있는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걸쳐 놓고요. 그리고 얘를 들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오른손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쑥 빼면 돼요. 그리고 체인 걸리죠. 지금 체인이 걸렸죠. 자, 그러면은 체인을 들어줘요. 얘가 다시 내려가서 그래요. 얘를 올려주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그냥 체인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네. 하면은 자, 바퀴가 빠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뒷바퀴 탈거는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모터를 자, 이제 뒷바퀴를 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어요. 자, 이제는 다시 좀 재정비 좀 하고 영상 이어갈게요. 자, 바퀴를 떼서 이제 눕혀 놨고요. 자, 눕힐 때는 바닥 쪽에 반대쪽에 이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게 잘 놔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스프라켓이 달려 있기 때문에 스프라켓도 이제 충격이 안 가게 잘 놔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뒷바퀴에 모터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 로터라는 부분을 또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터는 보통 이제 별렌츠로 돼 있거나 육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전거마다 또 틀려요. 자, 그래서 필요한 공구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공구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야지 좋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육각이고 이 안쪽에 모터 뚜껑도 육각입니다. 그래서 육각을 이제 준비를 해 놨고요. 육각이 얘가 맞는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바로 위에 사이즈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아, 위에 사이즈가 확실히 더 맞네요. 확실히 맞는 걸로 해야지 마모가 안 나서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큰일 나요. 못 풀러요. 그래서 통째로 사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사를 풀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풀 때는 항상 짧은 쪽, 힘을 줄 때는 자, 짧은 쪽으로 먼저 이렇게 풀러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쪽을 꽂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자, 여기를 눌러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풀러줍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세게 하다가 순간 이렇게 팍 대면서 삑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마모가 생겨요. 그래서 못 푸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 그리고 영상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편집이기 때문에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를 예전부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영상에 포장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풀 때는 자, 이렇게 긴 쪽으로 술술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로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로터에서 좀 삑삑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삑삑 소리는 솔직히 이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삑삑 소리를 잡으려고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포기했습니다. 네. 잡아도 나중에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요. 그냥 삑삑 소리, 브레이크 잡다가 삑삑 소리 나면은 이제 브레이크 잡는다는 건 내가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뭐 앞에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삑삑 소리를 마치 경적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해요. 물론 좀 듣기는 싫어요. 네, 근데 안 잡히기 때문에 잡아도 또 나요. 네, 잡아도 또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이라도 한 건 더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번에 뜯은 김에 이제 로터 한번 바꿔서 삑삑 소리가 조금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작업은 할 때 천천히 하시고요.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 때마다 사진을 남겨 놓으세요. 예. 이 너트를 풀고 그 다음에 와셔가 꽂혀 있었는지 뭐 이런 중간중간에 작업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은 예, 이 로터의 그 별나사는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자, 요 케이블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고, 자, 로터를 나중에 장착할 때 그냥 바닥에 내팽겨 놨다가 이게 방향이 어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자, 한쪽에만 이 로터의 사이즈거든요. 로터의 치수. 요게 적혀 있어요. 숫자가 써져 있는 면이 있고 반대쪽은 안 써져 있거든요. 써져 있는 면이 예, 앞에 보이는 면입니다. 써져 있는 면을 뒤로 장착하면은 안 보이죠. 이러면 뒤집어서 장착한 거고요.
자, 숫자가 보이게 장착해야지 올바르게 장착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터의 뚜껑을 열 차례입니다. 모터의 뚜껑도 저는 별렌치예요. 근데 육각으로 돼 있는 전기 자전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로또 푸는 거랑 꽂아 놓고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엄청 뻑뻑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전기자전거 이제 다른 제조사 것도 이제 많이는 아니고 이제 조금 몇 번 소소하게 해봤는데 진짜 초반에 엄청 뻑뻑한 게 있어요. 나사 자체도 고착이 돼서 엄청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뒷바퀴 15,000원에서 20,000km 사이에 새로 구매를 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대략적으로 뭐 한 5,000에서 7,000km 탔겠죠. 이 뒷바퀴를. 그러니까 그나마 잘 풀리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유성기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것 찍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채널을 바꿔서 그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기회에 좀 보시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전기자전거 이 작업하는 거는 제 거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예전부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의 뭐 기본적인 정비, 수리 뭐 이런 걸 할 때 샵에서 하게 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저도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이제 동도바이크 덕분에 전기 자전거를 올 분해 조립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경험치는 올라갔는데 일단 하다 보면 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 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다시 이어갈게요. 자, 일단은 로터에 이제 별 나사도 풀렀고 모터 뚜껑에 별 나사도 풀렀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는 그냥 안 빠지죠. 이렇게는 그냥 안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얘도 요령이 있는데 여기를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 스프라켓 있는 이쪽 반대편 축을 고무망치로 퉁퉁 쳐서 열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대고, 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좀 작업 각도가 좀 안 좋아요. 자, 바닥에 잘 대고 이렇게 가볍게만 쳐도 얘가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얘는 또 왜 안 나오냐?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가 모터예요. 네. 그리고 얘는 그 바퀴 휠에 그냥 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이쪽에 이제 하얀색이 구리스거든요. 자, 구리스가 손에 굉장히 묻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상으로 깨진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쪽에 뭔가 이물질이 하나 보이는데, 아우. 자, 면봉이 있어서 면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구리스네요. 구리스가 뭉쳐 있는 건데, 분명히 굉음이 났단 말이에요. 굉음이 났고, 분명히 유성기어 마모 소리다라고 판단은 했는데, 유성기어가 나가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쪽 부분 보면은 살짝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이쪽이 조금 들어갔어요. 좀 들어갔고, 약간 마모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에 캡을 벗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이 의자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작업하기 좀 편해요. 안 그러면 바닥에 놓으면은 이게 정자세가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이것도 위에 요거 유성기어 세트거든요. 이거 풀르면은 제가 어떻게 세트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뺄 때 산발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구 세팅을 좀 하고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구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자, 공구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발이 3개가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산발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같은 발이 3개가 있죠. 자, 얘를 이 축에다가 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성기어 작업을 하려면은 이 산발이 공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를 돌려서 최대한 이 볼트를 위로 올려야지 이제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산발이 작업을 하기 전에 좀 하면 편한 작업이에요. 자, 어차피 이거를 다시 장착할 때 구리스를 새로 도포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구리스들을 최대한 닦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닦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네. 이게 작업하면서 손에 굉장히 묻어요. 그럼 막 미끌미끌 끈적끈적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물티슈로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작업실에 물티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받았던 휴지를 이용해서 좀 하고 있는데, 휴지로 하면은 이게 좀 휴지가 좀 뜯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휴지에 이물질이 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예전에는 중간중간 멈춰서 했는데, 자, 요번에는 그냥 풀로 그냥 찍을게요. 자, 이런 거 그냥 지루하시면은 건너뛰기 하거나 좀 배속을 높여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세요. 아, 이게 휴지가 안 좋긴 안 좋아요. 휴지가 자꾸 걸려요, 톱니에.
그래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닦으실 거면 물티슈로 하세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산발이 작업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발을, 자, 여기 원판이 있는 데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자, 여기 축 있죠? 볼트축에 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걸어 주세요. 먼저 축을 만들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리가 밑에까지 이게 처음에 안 걸릴 땐 정신이 없어요. 자, 이게 발이 안 걸리죠? 네. 더 내려야 됩니다. 이게 축이 더 길어졌나? 이게 모터가 그 V7 신형 축인데, 발이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산발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산발이 보면은, 자, 지금 구멍이 두 개예요. 지금 짧은 쪽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신형 모터라서 저의 그 첫 번째 뒷바퀴는 그 초창기 모델이요. 1차 생산 물량. 그래서 이 축의 길이가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축에 이쪽에 돌기가 원래 있어요. 1차분은. 근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안 걸리네요. 예전에 제가 V7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원래 이 정도 산발이 이 정도에서 이 각도에서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산발이를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산발이 볼트를 빼서 다리가 좀 길어지게, 네. 제 다리도 이렇게 롱다리로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단신에 비해.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길어져요.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찍고 있네요. 자, 넘겨보실 분들은 넘겨보시면 됩니다. 산발이 다리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리를, 자, 여기 있던 거를 일로 해서 다리 길이를 조금 더 늘렸어요. 자, 이제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가운데 축에 맞추고, 자, 됐죠?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해서, 자, 이제 감아주면은, 자, 산발이를 거칠 때 이 톱니와 톱니 사이에 이 원판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은색 원판을. 그래서 얘를 손으로는 이제 중간에 안 되거든요. 스패너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도 아니에요. 자, 맞는 사이즈를 찾았고요. 자,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산발이가 위로 당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당겨지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위에서 찍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오죠. 이쪽 축을 한번 보세요. 축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빠져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고, 자, 그럼 선바리를 제거를 해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성 기어 세트입니다. 유성 기어는 요것만, 이 플라스틱 하얀색 톱니 있죠? 이것만 유성 기어라고 하고요. 유성 기어 세트라고 하면은 이 유성 기어가 이렇게 지금 3개 박혀 있죠. 자, 요게 이 은색 원판, 이 은색 원판에 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유성 기어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유성 기어 세트로 구매하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유성 기어만 바꿔야지 하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단점은 뭐냐면요. 자, 단점은 그 유성 기어가 지금 이 축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 축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뒤에 이렇게 장착이 단단하게 돼 있는데 이 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성 기어만 바꿔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과정들이 몇 번 해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일 테지만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도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유성 기어만 바꾸려고 저렴하게 기어 사이즈만 확인해서 기어만 바꾸려고 했다가 이 축이 문제된 걸 늦게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유성 기어 세트로 또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립을 할 때 이 유성 기어가 아무리 빨리 와도 다음날 올 거 아니에요. 뭐 쿠팡 로켓 배송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재조립을 하려고 하면은 순서를 까먹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자, 여기 이빨이 나갔죠? 보이시나요? 자, 처음에 유성기어를 떼기 전에는 톱니가 깨진 게 안 보여서 이거 유성기어 분명히 내 직감에는 유성기어가 맞는데 멀쩡해 보이니까. 자, 요렇게 돼 있을 때는 톱니가 다 멀쩡해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지금 어디였죠? 또 못 찾겠네. 여기 밑에.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에 톱니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유성기어의 문제예요. 네. 정말 심하면은 이 기어 이빨이 톱니가 다 날아갑니다. 네, 한 절반 정도씩은 없어져요. 이렇게 절반 정도씩은 없어지니까 좀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살짝 자,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 있죠? 이 카메라에는 지금 잘 안 잡힐 거예요. 근데 가운데만 살짝 먹었어요. 가운데 이쪽만 지금 가운데 부분만 살짝 깎여 나갔습니다.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살짝 보이시나요? 요거 얘인데 이게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나갔습니다. 미세하게 나간 애들도 있고 확실하게 나간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교체해버리는 걸 선호해요. 네. 다 교체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장갑에 구리스가 묻었는데 구리스를 이 유성기어 세트를 뗐을 때 최대한 다 닦아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다. 그래야지 안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유성기어 이 플라스틱이 깨졌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깨진 건. 네, 이 안에 있겠죠. 네, 이 안에 있던지 아니면은 이 안에 있던지 이 안에 있던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곳에 미세 플라스틱 깨진 부분이 다 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오염 제거를 해야 돼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구리스를 다 닦아내고요. 자, 그리고 면봉도 두꺼워요. 네. 면봉도 두껍습니다. 이쑤시개나 핀셋으로 일일이 다 긁어내야 돼요. 자, 여기도 그렇고 무조건 한 번씩은 긁어 보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를 여긴 없겠지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여기 조각이 보이네요. 자, 여기 플라스틱 깨진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것만 보인다고 이런 것만 제거하고 그냥 다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소리가 나요. 그리고 금방 또 깨집니다. 이 유성기어가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 있는 걸로 인해서 또 다시 문제가 돼요. 금방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힘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두 번 작업하기 싫으시면은 매우 천천히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청소 작업은 영상을 끄고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30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정지를 하고 깔끔하게 다 오염 제거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물티슈를 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휴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티슈도 사러 갔다 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염 제거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자, 다시 영상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꽤 많이 흘렀고요. 자, 보시면은 물티슈를 엄청나게 썼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오염 제거는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자, 모터에 있는 쪽 다 구리스 오염 제거를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청소하는 거 살짝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물티슈로 최대한 다 제거를 하세요. 뭐 물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떡진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자, 일단은 제거를 다 하고, 자, 요런 톱니바퀴 사이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뾰족한 플라스틱 뭐 요런 거 이용해서 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파내야 돼요. 굳은 거든 떡진 부분이든 구리스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구리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한 다 제거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쪽 타이어 쪽도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틈틈이 다 일일이 이쑤시개로 깨끗하게 한 번씩 다 훑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최대한 다 저 톱니바퀴 사이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은 대충 얼추 끝났고요. 이제 장착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오염 제거 작업 체크를 더 할 거고, 자, 일단은 유성기어 세트가 있으면 좋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유성기어 세트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유성기어를 교체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안 쓰고 있는 자전거 바퀴에 유성기어를 떼서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유성기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구매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유성기어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가 있어서 유성기어만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일반 공구로는 이 유성기어를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은 안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작은 이링이 있고, 자, 이 테두리에도 보시면은 큰 이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이링이 아니라서 그냥 넣다 뺐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요런 특수 이링 공구 툴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 이링 툴은 얘를 못 잡아요. 얘를 못 잡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하얀색 있는 대로 보시면은 굉장히 미세한 미세 이링 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반 그 이링 툴로 하면은 이 작은 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작업이 어려워요. 자, 얘는 제가 지금 잠깐 테스트 하려고 잠깐 벌려 놓은 거고, 이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원래는 이렇게 좁아요. 예,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아, 이제 좀 잡혔다. 자, 요 부분을 꽂아서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꽂고 벌리면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내려놓고 반대쪽도 아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링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얘도 일단은 살짝 잡아주고 자, 그러면 작은 것들은 다 제거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딱 표본이 좋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링을 제거했는데 이링들이 다 이빨이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볍게 아는 그 상식으로는 이 이링은 일회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제거했던 것들은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 벌어졌지만 나머지 것들은 변형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일행의 역할을 못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오므려 주면은 지금 손으로 해서 안 되는 거고 이제 롱로즈 같은 걸로 아니면 플라워나 이런 걸로 좀 오므려 주면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시 새 걸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작은 거를 분리했으면은 이제 큰 거를 또 분리해야죠. 이 안쪽에 큰 거를 얘는 반대입니다. 얘는 오므려야 되는데 벌리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둘 다 제가 벌리는 툴인데 공구를 찾아와야죠. 응? 제가 공구를 벌리는 공구만 샀어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자, 얘는 벌리면서 빼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오므리면서 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오므리면서 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일단 공구가 빠지네. 빼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듭니다. 껴놓고 얘는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므리면서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일단 어디로 날아가는지 확인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전용 공구를 써야 돼요. 지금 반대로 하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후.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공구를 역이용해서 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공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으흐, 실패. 아, 얘는 안 빠진다. 거의 다 됐는데 이게 그 큰 거를 먼저 빼고 작은 걸 나중에 빼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이 좀 더 편합니다. 저도 이 작업은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라서 좀 버벅거리고 있죠. 근데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요런 게 나왔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힘드네요, 마지막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어? 자,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서 보세요. 아우, 또 날라갔다. 얘는 좀 이따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아직 좀 덜 닦였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빼내고 자, 이 원판에다가 새 거를 꽂으면 되겠죠. 새 거 톱니를. 자, 그리고 자, 이빨을 한 번 더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처럼 보시면은 이게 화면에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자, 요 부분 눌린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쪽에 있는 이빨이 깎이면서 이쪽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걸리죠. 네, 걸리는 부분이 있죠. 조금씩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멀쩡한 부분이 있다가도 자, 여기도 똑같이 깎였고 여기는 또 똑같이 눌렸고 자, 얘는 이 정도고 얘는 얘도 이쪽에 깎였고 이쪽에 좀 눌렸고 여기도 똑같네요. 이빨 두 개씩은 깎이고 눌리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하죠. 아예 이빨 하나가 없어졌죠. 이쪽이. 그리고 여기도 깎이고 눌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거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이쪽 은색 원판이 있는데 깨끗하게 오염 제거 해줄게요. 일단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뛰기 하던지 그렇게 보세요. 지금 어차피 영상 찍는 김에 그냥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 뭐랄까 고장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게 그냥 소모성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모로 인한 마모로 인한 이런 증상이 고장 증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 겪어야 할 고장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겪어야 할 고장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똑같잖아요. 타이어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뭐 엔진 쪽에 뭐 벨트 뭐 교체하고 뭐 이런 소모성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씨 내 자전거 고장 났네 막 이렇게 열받아 할 필요 없고요. 아 이게 소모성이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고장 나는 주기는 타는 사람 타는 지역에 따라 다 틀려요. 뭐 언덕이 많은 지역을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빨리 고장 날 수 있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도 좀 더 빨리 고장 날 수 있고 그리고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좀 빨리 고장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처럼 스로틀 위주로 주행을 많이 하면은 좀 더 빨리 고장 납니다. 예, 파스 위주로 저속으로 주행하는 게 고장률은 확실히 덜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고장이 나 자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정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틀려요. 이런 시간 자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샵에서 맡겨놓고 이제 돈 주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샵에서 수리하기는 너무 돈이 아깝다 해서 자가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면 돼요. 예. 뭐 정답은 없습니다.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구리스를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흰색 구리스보다 저는 빨간색 구리스 쓰거든요. 근데 색깔이 똑같은 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S&D 바이크 사장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소분통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분으로 구매했던 사이트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옛날에 구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구리스로 검색을 하면은 대용량으로밖에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래서 좀 그게 단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소분통을 구하게 되면은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빨간 구리스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보면 되겠죠. 예. 대보면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닦아줄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물티슈에 실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것 좀 안 붙게 물티슈를 싸구려를 샀더니 실이 좀 붙습니다. 예전에 그냥 알리에서 한번 구매했던 것 같은데 알리에서 샀던 유성 기어인 것 같아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베어링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베어링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손톱으로 양쪽을 이렇게 물어주고요. 베어링 가운데를 물어주고 이렇게 돌렸을 때 양방향으로 잘 돌아야 돼요. 근데 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베어링 자체 고장이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이링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링도 따로 사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가냐. 이링도 이렇게 구매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맞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좀 튀어나오네요. 얘는 기존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좀 틀려요. 이 왼쪽 게 기존 거고 오른쪽 게 제가 구입해 놓은 건데, 자, 이쪽에 보면은 좀 그 네모나죠? 여기는 좀 동글동글한데,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구매해 놓은 건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링 날라간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링을 두 개, 이게 하나는 찾았고 하나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제 예전에 교보제로 갖고 있던 거에서 떼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여주고, 원래 공구가 아니라서 조금 힘드네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자, 지금 다른 걸 하나 다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봤더니, 자, 제가 이거 알리에서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알리에서 구매했던 것 같다. 기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 큰 이링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 SMD에서 구입한 이 톱니, 갑자기 이름이 유성기어는 이 안에 이링이, 이 큰 이링이 장착될 수 있게 이 안쪽에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는데, 알리에서 구입한 거는 장착이 왜 안 되지 해서 봤더니 홈이 없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장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봤더니 잘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넣었는데 알리에서 샀던 건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꼽히죠. 그래서 정품을 써야 된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텐션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해질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문가의 솜씨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링 이렇게 늘어난 거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주댕이가 많이 벌어졌죠. 요런 거 요렇게 좀 다시 눌러주면은 그나마 줄어듭니다. 요렇게 쓰셔도 된다. 하고, 여기에는 이제 벌려서 꽂아서 넣어주면 되죠. 얘 다시 빼야죠. 빼서 꽂아서 넣어주고, 자, 그리고 좀 벌어졌잖아요. 자, 이런 거는 롱노즈로 한번 좀 우물을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저 원판인데, 원판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찾다 보니까 예전에 교보제로 갖고 있던 놈이 보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유성기어 나갔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빨이 없죠. 예. 이 정도로 나가요. 심하게 나가면은. 그래서 이상 소음이 들릴 때 빨리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얘네는 따로, 얘도 이제 교부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기존에 청소가 좀 덜 된 거, 자,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파내야 돼요. 예. 얘는 기존에 유성기어 깨진 게 아니긴 한데, 예, 보여드리려고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충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닦여요. 이렇게 구리스를 다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근데 한 방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계속 반복 작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고 넘기면은 나중에 더 귀찮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영상 잠깐 멈추고 이거 마무리 할게요. 자, 얘도 이렇게 다 틈틈이 오염 제거를 했습니다. 좀 일부 좀 잔해가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 이거 한번 그 전에 바퀴에 달려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봤더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잠깐만, 여기 또 눈에 보이는 오염 덩어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뭐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일 도포 다시 싹 할 거거든요. 이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닦는 게 좋죠. 근데 얘는 유성기어가 깨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대충 했습니다. 대충 하는 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딱 유심히 닦다 보니까 어떤 거였더라. 여기 보면은 좀 눈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 톱니바퀴 두 개가 보시면은 초점이 잘 맞아라. 네,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변질된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지금 카메라라서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살짝 미세하게 깨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청소를 좀 하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얘도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내일 배달을 하려면은 일단 저는 얘를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유성기어도 S&D 바이크 사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임시로 뭐 써보죠. 써보고 또 문제가 되면은 그때 또 구매를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구리스가, 자, 제가 말한 구리스는 자, 요겁니다. 예.
요게 소분으로 구매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놓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꺼내 보면은 좀 촉촉하게 처음 이 상태의 점도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자, 발라줄 때는 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은데, 이 장갑에도 이렇게 만지다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걸로 갈고할게요. 이 장갑을 니트릴 장갑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뭐 한 가게 여러 개 들었는데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자전거 정비할 때 그냥 한 각 사놓고 꽤 오래 씁니다. 이 장갑 끼고 정비할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자,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돌기가 안 보인다라고 중간에 얘기한 게 있는데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돌기가 요겁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은 자, 이쪽에 홈이 있어요. 이게 화면에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기는 자, 보시면은 여기 열쇠 구멍처럼 이렇게 돌기 또 파져 있죠. 여기에 맞춰서 있다가 요렇게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자,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구리스를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묻혀놓고 이렇게 얇게 펴줘요. 뭐 이게 근데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떡지게 바르면은 나중에 다시 뜯어보잖아요. 그럼 뭐 이쪽 안쪽으로 막 구리스가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카메라가 있어서 불편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장착하고 발라도 돼요. 그래서 요 돌기, 이쪽 돌기와 이쪽에 구멍을 잘 맞춰서 내리면서 이 톱니바퀴 간격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처음에 하면은 좀 어려워요. 톱니 모양도 맞춰야 되고 얘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톱니가 여기 바닥까지 닿아야 됩니다. 네, 요거는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영상 멈추고 할게요. 자, 오랜만에 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야매로 집어 넣었어요. 자, 요렇게 밀착이 되면 됩니다. 근데 좀 이거는 원래 제가 지금 야매긴 한데 너무 야매로 집어넣어서 예, 공유를 안 할게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너무 허접하게 넣어서 그냥 밀어 넣으면 돼요. 근데 좀 뻑뻑합니다. 그리고 구리수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발라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문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좀 봐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분 거 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다 발라놨고 아이고. 자, 이제 바퀴 쪽 아이고. 자, 바퀴 쪽을 이쪽을 발라 놓을게요. 이렇게 톱니 쪽 쑥 발라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게 기아가 안 그래도 이빨이 좀 깨진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늘 깨진 걸로는 좀 주행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서 저걸로는 기존 걸로는 오늘 깨진 걸로는 못하고 그나마 기존에 있던 걸로 좀 버텨볼게요. 그리고 유성 기어를 2개를 주문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생계형 배달 투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생계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더 배달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일 하루 타고 또 고장이 나더라도 저는 지금 이렇게 탈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하고 타고 나서 또 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를 선택할 거예요. 뭐 어차피 뭐 정비는 하면 할수록 또 실력도 느는 거니까. 저는 할 때마다 이렇게 구리스를 다 발라줬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영상 시간이 지금 1시간 25분째 가고 있어요. 너무 긴데 이게 투잡이잖아요. 배달 투잡하면서 배달 이야기도 하고 정비하는 것도 가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못해요. 편집할 시간이 이제 없다라는 변명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전문적으로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을 안 자고서라도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구리스 다 발랐죠. 이쪽에도 바르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좀 할게요. 꽂을 때는 뭐 특별한 방향 없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그냥 꽂으면 되고 요 나사 홀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왜 안 들어가냐? 아, 또 빠뜨릴 뻔 봤네.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빠뜨려요. 요 황동 이링을 빠뜨렸거든요. 마지막에 여기에 껴야 돼요. 뭐 이거 안 꼈다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블랙즈 아까 빼놓은 거 그거 다시 쪼여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유성기어 작업은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자전거 자가 정비 하다 보면은 얘가 제일 오래 걸리고 손 많이 가는 자가 정비긴 한데 난이도는 한 중정도. 근데 이게 샵에서 하면은 공인비가 10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이게 공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리스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자가 정비를 하려고 모든 필요한 툴들을 구매하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샵에서 1회 이제 수리 비용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죠. 뭐 새 전기 자전거를 사던 뭐 중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새 전기 자전거를 사서 이제 한 1만 킬로 정도마다 팔고 다시 또 새 거를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자가 정비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자가 정비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타고 유성기어를 교체하는 주기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전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큰 수리 비용이 안 들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도 사실 이제 V7을 팔고 새로운 자전거를 살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동도에 많이 되어서 진짜 SMD만한 전기 자전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전기 자전거도 많잖아요. 다른 업체 것도 많은데 아직 안 타봤고 그리고 동도께 워낙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 모델을 사더라도 배터리가 호환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 배터리 남겨두고 뭐 V7은 뭐 중고로 헐값에 판다든지 아니면은 보조용으로 계속 남겨둔다든지 하면서 이제 부품 이제 호환되는 거는 병행해서 같이 쓰고 뭐 그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사 브랜드를 아직까지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 SMD가 진짜 근데 좋긴 좋아요 진짜. 부품 수급도 좋고 사장님이랑 연락도 이게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보통 이제 자전거 브랜드들이 이제 뭐 회사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뭐 이제 보통은 그렇죠. 근데 판매하는 직원 따로 있고 수리하는 직원 따로 있고 영업하는 직원 따로 있고 뭐 다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보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S&D 바이크는 그냥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S&D 바이크 사장님 혼자 다 해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 이 정확하다라는 거는 100%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좀 직원마다 좀 틀리거든요. 간혹. 근데 여기는 사장님 혼자 AS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1시간 31분째 녹화가 되고 있고, 자, 일단은 뚜껑까지 덮은 걸로만 마무리하고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조립은 이제 분해 역순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자, 이링이나 뭐나 뭐 볼트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뭐 풀르고 뺄 때 처음에는 단계별로 다 사진을 남겨 놓으세요. 굳이 이것까지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찍으세요. 예. 왜냐면은 진짜 처음 자가 정비할 때는 아 이거였나 저거였나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숫자가 눈에 보이는 방향이라고. 근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아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매직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무조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실수를 안 해요. 아 이거 로터를 바꾸려고 했는데 일단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자전거 전문 지식을 갖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의미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전문가 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하는 과정 속에 뭔가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 아니면은 조언해 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번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거나 저희 그 전자수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전자수 단톡방에 생각보다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얻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은 배달의 신 단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